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타로를 통해 힐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잠들기 전 타로 라디오 별별 타로입니다. 오늘은 재회 타로 리딩을 해볼 건데요. 사랑은 어쩌면 마음이 아니라 용기의 문제일지도 몰라요.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어도 서로를 다시 마주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리딩은 그런 용기를 갖고 싶지만 두려움도 함께 있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이미 끝나버린 듯한 그 관계에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프닝 멘트는요. 사람에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감정이 왔다 갑니다. 대표적으로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에 불안, 수치심, 평온함, 여유로움, 공허함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찾아오기도 하죠. 밝고 긍정적인 것들만 있다면 좋을 텐데 화나고 불안한 마음은 대체 왜 있는 걸까 싶지만 그 마음들과 잘 지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분노는 내 주변에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불안은 내가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똑바로 알게 한다는 걸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부정적인 감정도 마땅한 이유가 있어서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 밀어내려 하지만 말고 그 마음이 주는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겠죠. 여기 항상 불 켜놓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기는 별별 타로입니다. 자, 그럼 음악이 나오는 동안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시고 마음에 드시는 캐릭터나 원석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초의 번호를 공개하도록 할게요. 두 개의 카드가 모두 마음에 들어오신다면 둘 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쪽을 참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 번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시음호흡하는 동안 제 카드 뽑아볼게요. 자, 1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벨벨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더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자, 판다 타로 카드의 월드 카드는 상당히 복잡한 의미를 가진 카드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복잡한, 그러니까 사실 재회에 있어서 월드 카드는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긴 한데, 현재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뜻하는 카드로 해석을 먼저 드리자면은, 요즘 여러분들은 마음이 쉽게 평온해지지 않아요. 괜찮은 척 해보지만 눈을 감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여전히 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별이 지나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우리 1번 벨벨님들, 여러분들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후회와 그리움이 더 깊어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런 일상, 그리고 그런 이별들이 더 깊어지고 있으니까 더 당황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과 금방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 금방 잊어버리고 잘 될 줄 알았는데, 특히 요즘은 원래는 안 그랬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라는
자책감도 많아진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자책감은 절대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너무 안 좋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여러분들이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힘든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사람이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를 3 오브 코인스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면, 이 3 오브 코인스 카드는 사실 약간은 좀 회피하는 성향, 아니면 약간 비겁한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서로를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고요. 부담과 책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앞에서 감정이 무너졌던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이며 스스로 도망쳐버린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책하면 안 된다, 자책하지 마세요라는 카드를 말씀을 좀 드려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연애 성향도 이 3 오브 코인스 카드를 통해서 알아보면, 자, 이 사람은요, 아마 처음엔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처음에는 자기 얘기도 많이 하고 자기에 대한 마음도 다 드러내고 적극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처음엔 다정하고 열정적인 연애를 하지만 감정이 깊어질수록 자신만의 공간을, 자신만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스타일인데, 그런데 자신의 공간과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길 바라는데 남의 시간과 남의 공간은 또 그렇게 존중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약간 좀 이기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느 순간 차단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그러니까 뭔가 좀 갑자기 차단벽을 세운다? 갑자기 뭔가 같이 있는데도 뭔가 마음이 쎄하고, 같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어디 약간은 좀 다른 사람이랑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사실 상처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감정을 서툴게 다루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연애에 있어서 고의가 아니지만 남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성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6 오브 코인스 카드는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인데요. 그 사람은 지금 외면하고 있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과 씨름 중이에요. 여러분을 떠올리는 횟수가 많아졌고요. 특히 잠들기 전 조용한 시간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없는 상태고요. 혹시 나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면 어떡하지라는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좀 살펴보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좀 놀라고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할 거예요. 하지만 당장 감정적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진심은 있지만 자신의 미안함과 어색함 때문에 상대방이 좀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럼 역시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일반 베벨님들 중에는 내가 자존심이 세고 또 그 사람에게 또 상처받기 싫어서 뭔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 그 반응들이 중요하겠죠. 자, 그 반응은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일반 베벨님들은. 특히 요 카드를 보거나 아니면 4 오브 이모션 카드를 보게 되면, 특히 주변 사람 상황이 외로워지거나 여러분과 관련된 기억이 강하게 떠오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상대방의 진심이 아니라 용기의 타이밍이라는 점이에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떠올릴수록 자신이 놓친 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점점 자각하고 있어요. 자, 일단 두 분의 과거의 연애 궁합, 그리고 이별 후 궁합 흐름을 우리가 봐야겠죠. 자, 여러분과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잘 맞았을 거예요. 감정의 교류도 자연스러웠고요. 공감 능력도 굉장히 뛰어났겠죠. 하지만 갈등이 생긴 이후로는 서로 다른 해결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회를 위한 궁합은 성장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감정뿐 아니라 삶의 방향이 맞춰져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두 분의 궁합은 사실
좀 약간 서로 상호 보완적이었을 수도 있지만 약간 1번 베벨님들께서는 마음의 안정을 원했고요. 상대방은 좀 현실적인 안정을 좀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궁합 자체는 괜찮지만 현실적인 연애 관계가 좀 안 좋게 끝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과거를 좀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랑으로 배운 것도 있을 거고 다음번에 사랑이든 아니면 이 사람과 재회를 하든 뭔가 반복을 피하려면은 자, 감정에 휩쓸려서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그때 갈등을 마주보고 해결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감정 표현과 상대방의 회피적 태도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하고요. 서로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연습이 없다면 같은 상처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을 좀 봐보면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처음에는 서먹하고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감정이 안정적으로 다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단 과거의 상처가 되살아나지 않도록 신뢰가 회복되어야겠죠. 서로의 감정을 책임지는 자세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카드예요. 자, 상대방이 다시 연락한다면 언제쯤 어떤 마음으로 연락이 오는지 카드를 좀 보게 되면은 자,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자, 3주째 되는 주나 아니면은 3개월째 된 후에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달력의 숫자 3이 들어가 있는 날짜에는 그리고 3의 배수 아니면 3월달에는 여러분들 연락 온 재회운이 굉장히 높을 거고요. 예를 들면은 뭔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처럼 뭔가 감정이 예민해질 때 상대방이 가을 탄다라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갑자기 미안해. 내가 진짜 그때는 너무 어렸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어. 내가 잘못했어 라는 생각과 함께 조심스럽게 접근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나 확신보다는 탐색적인 마음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뭔가 좀 떠보기식의 연락일 수도 있거든요. 뭔가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너랑 잘 될 거야 라는 마인드보다는 좀 그런 느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재회가 간절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자, 도대체 이분과 재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 나이트 오브 인스피레이션 카드가 나왔어요. 자, 이 카드는 이제는 감정을 이끄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이 필요해요 라는 카드예요. 너무 많은 걸 주기보다는 일단 러브 요셀프를 하셔야 돼요. 건강하게 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만 너무 중요시하고 나는 진심이었어. 나는 정말 전 사랑했는데 너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감정의 짐심보다는 좀 성숙한 태도가 재회를 위한 열쇠가 분명히 될 거예요 라는 뜻의 카드고요. 그리고 일단 그 사람과 잘 되든 안 되든 이 이별이 힘들어서 카드를 뽑으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자, 여러분은 절대로 정말 절대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것 뿐이에요. 상처받은 지금의 자신을 절대로 비난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내 자신을 칭찬해 주세요. 진심은 때로 상처를 남기지만 결국 그 진심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입니다.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상대방의 목소리로 상대방의 나레이션 방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번 베벨님아 잘 지내지? 나도 벌써 우리가 헤어진 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줄 몰랐네요. 우리 정말 이렇게 벌써 여름이 될 줄은 몰랐고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참 서로 울기도 하고 마지막에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던 게 정말 안타깝고 미안했던 것 같아. 나는 지금도 너가 많이 그리워.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이야.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너가 너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생각만 들어서 그래서 밀어냈고 도망쳤던 것 같아.
하지만 그게 정말 잘못된 선택이고 너무너무 아프더라. 너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아버렸어. 늦었겠지만 아직 너를 잊지 못했고 너하고 다시 만나고 싶고 너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고 너하고 다시 행복한 그 시간을 오래오래 같이 즐기고 싶어 라는 뜻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라클 타로는 여러분들한테 이 카드 나왔습니다. 자, 재충전하세요 라는 카드예요. 뭐 재충전은 제가 굳이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 일반 벨벨님들 중에 그러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생기고 우울한 일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을 너무 갈아놓고 있어요. 지금 재충전을 꼭 하세요라는 뜻의 카드예요. 재충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재충전은 정말 하는 시간은 안 좋은 시간이야, 시간 낭비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재충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한번 피로도 푸시고 마음도 힐링하시고 좀 같이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별별 타로는요 1:1 개인 리딩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요.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요 비밀 보장 익명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영상에서는 미처 다 풀지 못한 여러분들의 이야기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상담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진심으로 상담 드리니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무리 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였고 깊었어요. 세상은 때때로 그 진심을 몰라줘도 저는 알아요. 오늘도 용기 내어 마음을 들여다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리딩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벨벳타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특별한 제외형 받아가시러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복채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회와 회복 그리고 자존감을 위해 언제나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이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 세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이 일도 많고요. 머리 아플 일도 많고 시간은 없고 계속해서 복잡한 마음 상태다. 뭔가 생각할 시간도 많은데 전 연인까지 얽혀가지고 매우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의 여유가 없는 상태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는 지금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어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뭔가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요. 그 이해되지 않는 이별의 이유를 되묻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뭔가 요즘 들어 과거의 추억들이 자주 떠오르실 거예요. 과거에 어떤 갔었던 곳, 장소, 했었던 일들, 같이 행복했었던 추억들이 떠올랐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뭔가 본인의 잘못이 그때 무엇이었을까 이러면서 자책하는 감정도 함께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별이라는 건 때론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작별 앞에서 우리는 멍하니 서 있게 되겠죠. 아마 우리 2번 별별님들도 멍하니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아니면 그 사람이 했던 남겨진 말들과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해서 많이 힘든 모습도 보여집니다. 혹시 그 사람도 나처럼 생각할까? 그리워할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뭔가 좀 자책하는 감정을 많이 나온다면 그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니까 그냥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카드를 보게 되면은 저스티스 카드인데요.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가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고 살짝 계산적인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 감정의 변화가 오면 그것을 스스로도 잘 설명하지 못하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자신의 복잡한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단 상대방은 조용히 거리를 두거나 단절하는 방식으로 택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별도 그런 패턴의 연장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식어서, 그러니까 여러분을 안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감당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카드 에이트 오브 코인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을 뜻하는 카드인데, 연애 초기에는 강한 애정 표현과 여러분한테 몰입했던 상대방이 보입니다. 상대방이 또 굉장히 뭔가 하나에 빠지면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인데요. 뭔가 감정 기복이 심하고 갈등 상황에서는 말을 아끼고 혼자 생각에 빠지는 스타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감정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보단 피하고 미루는 습성이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곤 합니다.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과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자, 세븐 오브 스워즈 카드. 상대방이요, 사실 괜찮은 척 잘 살고 있지만 상대방도 굉장히 힘들고요. 여러분이 보고 싶다라는 카드예요. 상대방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고요. 잠깐의 자유를 만끽하는 듯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뭔가 외로움과 허전함이 밀려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특히 밤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여러분과의 추억이 강하게 떠오르며 지금이라도 연락해볼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존심과 망설임이 아마 그 사람의 행동을 막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좀 괜찮은 척하지만 등에 칼 꽂아서 힘들어하는 모습,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상대방이 연락이 너무 안 오니까 내가 먼저 연락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막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논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올라올 거예요. 하지만 대화에 물꼬가 트인다면 상대방은 천천히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톤과 태도예요. 감정적인 추궁보다는 담담함 속에 진심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뭔가 좀 연락하기를 주저하거나 고민하신 분들은 먼저 연락을 해보셔도 나쁘지는 않은 카드가 떠 있고요. 자, 아마 이번 카드 발별님들 중에 이 나인 오브 보이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나인 오브 보이스 카드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이 세신 분들이 이번 발별님들 중에 많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잘 지내나 궁금해서 물어본 카드를 뽑은 거지 먼저 연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이번 카드 발별님이 가장 궁금해하신 거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을 해올 가능성인데요. 상대방의 감정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감정의 임계점을 넘는 순간 괜찮은 척하는 마음의 껍질이 깨지고요. 그때 마치 계란 껍질 깨지듯이 여러분한테 탁 하고 연락 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누군가의 생일이거나 아니면 계절의 전환기, 아니면 예전 자주 가던 장소를 다시 찾을 때 충동적으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의 연애 궁합이나 아니면 이별 후의 관계 궁합 등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퀸 오브 보이스 카드와 더 뮤즈 오브 메터리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두 사람은 사실
굉장히 궁합적으로는 연결감이 깊은 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도 잘 통했고요. 서로 말투도 괜찮았고 습관까지 익숙했고요. 감정적으로 교감하는 순간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무거워질 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이 무거워졌을 때 다른 한 사람이 그것을 뭔가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이 막 힘들어졌을 때 한 사람이 계속 그거를 받아주기만 하고 그러다 결국 균형이 무너진 카드거든요. 이별 후의 궁합은 조심스럽고 예민한 상태지만 서로 감정을 뭔가 좀 조율할 수 있다면 다시 맞춰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재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를 좀 보면 상대방의 회피 성향 그리고 여러분의 진심을 오히려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서로를 좀 멀리했다라는 점이거든요. 솔직함은 필요하지만 그 솔직함이 때로는 감정을 몰아붙이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방식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자, 재회 후의 관계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봐보도록 할게요. 자, 재회가 이루어진다면 사실 초반에는 두 분이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길게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 분 다 더 조심스러워질 거고요. 그만큼 감정의 깊이도 다시 깊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는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어떤 마음으로 올까요? 라고 말씀드리면 보면은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일째 되는 날 그리고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9주째 되는 주에 여러분들 상대방부터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달리기 숫자 9가 들어가 있는 날짜에 여러분들 재회운이나 연락운이 좋기 때문에 한번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가장 여러분한테 다시 연락 온다면 가장 가능성 높은 시점은 아무래도 외로움이 극대화되는 날이겠죠. 특별한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날짜쯤이에요. 그때의 마음은 다시 시작하고 싶다 보다는 그때 내가 너무 했구나 하는 후회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문을 여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요. 자, 재회를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좀 간절하게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조언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연락을 하게 되거나 재회의 기회가 온다면 이전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단 전혀 새로운 대화법과 감정 전달이 필요해요. 감정은 낮고 진심은 깊게, 의도는 부드럽게 전달하세요.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금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라는 식의 접근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 그러니까 이번 베벨님들 중에 사실 그분과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별이 너무 힘들어서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 일상생활이 좀 힘드신 분들에게 좀 조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의 감정이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거를 제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인정을 하자고요. 우리는 진짜 나를 보게 되고요. 내가 인정을 하면 다시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게 됩니다. 자책보다는 수고했다는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더 건강한 사랑을 위해 멈춰선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제가 대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상대방이 우리 이번 베벨린들의 뭔가 좀 진가를 놓치지 않았나, 이 뮤지엄 마트리어스 카드를 보게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놓친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그 사람은 늘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는 아니란 확신 속에서 여러분을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함, 헌신, 진심은 사실 아무에게나 쉽게 주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이번 카드를 뽑으신 베벨님들은 이번에 이분과 만났을 때 되게 보수적이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 사람에게는 마음을 활짝 열었을 수도 있어요. 마음도 열고 뭔가 좀 그런 스킨십적인 부분도 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사람에게 연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쳤다 할 정도로 마음을 크게 여신 분들도 있는데 상대방이 그 가치를 너무 낮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별 후 시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놓친 건 단지 연인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위로, 따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놓친 게 여러분이라면요.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나는 사실 너가 너무 좋았는데 너의 사랑이 진심인 걸 알게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웠던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내가 너를 잘 맞춰줄 수 있을까? 너의 사랑을 내가 잘 케어할 수 있을까? 너가 너무 따뜻하고 너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오히려 겁이 났었어. 나는 항상 너 앞에서 나약해졌고 그게 부끄러웠어. 그래서 도망쳤어. 나 같은 사람이 너를 사랑해도 될까? 매일 고민했어. 끝내 말하지 못했지만 정말 정말 많이 고마웠고 너가 같이 먹었던 밥들 다 맛있었고 같이 먹었던 술도 너무 행복했고 같이 갔던 여행도 너무 행복했고 고마웠고 정말 미안했어. 너는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리고 아직도 너가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별별타로 1대1 개인 타로 상담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더 깊은 이야기야. 여러분만을 위한 리딩이 필요하시다면 별별타로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1대1 익명 개인 상담을 예약해 주시고요. 익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100% 비밀 보장이라 마음속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얘기, 하지 못했던 얘기를 연락 주시면 진심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 오늘 메모리라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어떤 기억들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뭔가 조금 후회되고 안 좋았던 기억들을 이제는 좀 벗어나서 좀 흘려보내시고 새로운 좋은 기억들을 채워넣는 시간이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오라클 타로가 냈던 기억이라는 카드는 우리가 너무 안 좋은 기억들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기억들을 채워나가자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자, 별별타로의 따뜻한 힐링 멘트를 좀 드리자면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충분히 아프지만 그만큼 더 깊고 넓어진 사랑을 품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고요. 그날까지 별별타로가 여러분들 옆에서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배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채로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부족한 리딩에 많이 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리딩 초반 영상부터 항상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별별님들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로 오셔서 또 많은 힐링 받아가시는 우리 별별님들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좀 더 힐링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리딩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제자요. 자,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볼게요. 자, 3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부터 5 코인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추운 겨울날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걷고 있는 굉장히 좀 불쌍해 보이는 팬더들이 보이죠. 사실 첫 번째 카드는 우리 별별님들을 잘 알지만 현재 우리 별별님들의 감정 상태를 뜻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특히 아무 말 없이 떠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차갑게 등을 돌린 누군가를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별이란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하자고요. 그런데 그 감정은 단순히 그냥 힘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함과 진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잘 지내는 척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 마음에 품고 있고요. 내면 깊은 곳에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했던 마지막에 안아줬던 그 모습, 그 체온,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혹은 하지 않는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카드는 사실 뭔 것을 다 대입해도 다 힘든 카드인데, 자, 두 번째 카드에 Four of Swords 카드까지 나왔던 건 잠도 못 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때 보이세요? 이 몸 위에 칼을 얹어놓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그 사람에게 마지막에 했던 말이 계속 왜? 무슨 이유로 헤어졌을까?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고 마치 그 장면들에 내가 붙들려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해서 잠도 못 자고 있는 우리 3번 별별님들, 지금 뭔가 힐링과 위로가,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카드로 좀 점쳐보고 행동 방침을 좀 같이 가져서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고통스러움을 같이 이겨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는요, 상대방은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감정이 복잡해질 때 그것을 같이 맞대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감정이 터지는 순간에 뭔가 그거를 소통하고 얘기해서 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얘기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만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별도 일종의 회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무게를 굉장히 버겁게 느꼈고요. 그 무게를 덜기 위해 도망치는 쪽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겁해서 도망치고 회피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아니야,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너무 높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우리가 상대방에게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랑의 무게를 덜기 위해 도망치는 쪽을 택했고요. 그것이 가장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난 게 바로 잠수 혹은 차단이었을 거예요. 자,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을 좀 살펴보면 상대방은요, 이 4 of Coins 카드와 5 of Cups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다정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의 무게를 다 다루는데 미숙함이 드러났죠, 상대방이. 연애 중반 이후에는 표현이 줄었고요. 갈등이 생기면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 상대방을 회피하는 성향이 강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런 패턴은 반복적인 이별과 재회를 겪게 만들 가능성이 높은 스타일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이 중요하겠죠. 자, 5 of Cups 카드는 지금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은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낸 듯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미련과 죄책감이 혼재하고 있다라는 카드예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많이 미안해하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많이 고마워하고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했나? 그 사람은 지금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다시 마음을 열 염두는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문득 예전 사진이나 메시지를 다시 열어보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여러분과 찍었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못 지웠어요. 여러분의 SNS를 슬쩍 들여다보기도 하고요. 이별을 후회하고 있지만 자존심과 미련한 자의식이 그를 붙잡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의 반응은요, 지금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면 상대방은 순간 놀라고 약간 경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뒤에는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흐름이 있어요. 중요한 건 너무 연락을 하면서 너무 압박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붙이지 않고, 상대방이 좀 회피형이기 때문에 조용한 톤으로 잘 지내는 가벼운 접근부터 시작해서
상대방의 회피형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질문과 너무 많은 배려를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반가우면서도 드러내지 못하는 상대방을 잘 달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아마도 3번 베벨님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연락을 안 하실 분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차가웠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게 너무 상처가 많았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다시 보기 싫어서 좀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괴로워하고 있나? 아시다 못 잊고 있나? 아니면 잘 지내고 있나? 이런 뭔가 그런 좀 궁금증이 있어서 카드를 뽑아오신 분들은 이게 가장 궁금할 거예요. 과연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나? 상대방은요, 여러분한테 당장 먼저 연락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이 에이트 오브 보이스 카드는 사실 연락운에 있어서 좋은 카드는 아니거든요. 그냥 당장 연락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연락을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연락하고 싶은 마음과 하고 싶은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깊어지거나 주변에 여러분과 관련된 이야기나 뭐 이런 것을 듣게 되는 시점에 연락을 시도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여러분이 잘 지낸다는 소식이 들릴 때 혹시 나 없어도 괜찮나? 라는 마음의 혼란을 느끼면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과거의 두 분의 연애궁합과 현재 이별 후에 현재 여러분의 궁합을 좀 보면 사실 둘 다 조금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게 좀 있었거든요. 약간은 좀 두 분 다 좀 불안정한 모습이 있고 상대방에게 너무 의지하거나 의존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둘 다 정서적으로 서로에게 의지했기 때문에 헤어지면 충격도 두 분 다 컸을 거예요. 우리 3번 베벨님들만 힘들었던 게 아니지만 하지만 반복되는 패턴이나 감정의 기복이 많았을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나 상대방도 그렇고 우리 3번 베벨님들도 감정의 기복이 좀 있는 카드다. 이별 이후에는 만약 다시 만난다면 관계의 성숙도가 관건인데요. 서로 감정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같은 이유로 다시 헤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균형이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두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재회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감정의 표현 방식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반면 상대방은 그 감정을 받아들이기에 힘들어요. 이 간극은 단순한 오해로 시작하지만 결국 상처로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재회가 되어도 지속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이 궁금하신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재회 후의 관계 흐름, 만약 이 투어 오브 보이스 카드는 사실 좋은 카드인데요. 사실 두 분은 재회 후의 관계 흐름은 좀 좋아요. 재회가 이루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탐색기처럼 시작될 거고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단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감정의 깊이가 다시 차오른다면 이전보다 더 단단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서로의 상처가 서로가 과거의 상처를 덜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상대방이 다시 연락한다면 언제쯤 어떤 마음으로 연락이 올까요? 라는 모습에는 빠르면은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이거나 아니면 7주째 되는 주 아니면 늦으면 7개월째 되는 날에 재회운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력의 숫자 7이 들어가는 날짜에는 여러분들의 재회운, 연락운이 좋습니다. 특히나 7월에 연락운이 좋다는 카드거든요.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기념일이나 의미 있는 날짜를 계기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리되진 않은 감정일 수도 있겠죠. 상대방은 이게 맞는 걸까라는 복잡한 감정을 품은 채 연락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큰 기대보다는 작은 매듭이 좀 풀렸다, 작은 실마리다, 젊은 실마리가 생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재회를 위한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요, 상대방에게 감정을 막 토해내기보다는 조용하고 뭔가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전엔 나도 좀 단단하지 못했고 이랬다면은 조용하고 단단한 여러분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감정의 수위를 낮추고요. 진심을 천천히 꺼내세요. 지금은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이 먼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의 재회가 중요하신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이 이별 후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은 여러분이 받은 상처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감정을 그러니까 이 연애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시간입니다. 일기를 써보거나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별의 이유가 아닌 사랑이 진심이었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상대방 입장에서 나레이션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버거웠고 너를 너무 정말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내 불안함을 그러니까 너의 그 사랑이 내 불안함을 이기질 못했던 것 같아.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고 내가 회피형의 사람이라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비겁했지. 그래서 도망쳤고 그래서 너를 밀어냈어. 사실 너만큼 나를 이해해줄 사람은 없었어. 다시 돌아갈 용기는 없었지만 굉장히 그립기도 하고 매일마다 보고 싶기도 하고 아주 조용히 너를 그리워하고 있어. 자, 앞으로 좋은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니까 새로운 인연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더 단단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여러분의 상처를 보듬는 게 아니라 그 상처까지 사랑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별을 통해 배운 것은 사랑을 더 잘하기 위한 여러분만의 경험이니까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들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별별 타로 1대1 개인 타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내 영상에서 미처 다 전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상황, 고민, 그리고 복잡한 감정들, 별별 타로는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익명으로 가능한 1대1 개인 상담을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들을 필요하실 때 조용히 문을 두드려 주시면은 100% 비밀 보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라클 타로는요, 그냥 놓아주세요.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그냥 잘 지내게 하세요 라는 뜻의 카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카드는요, 그러니까 좀 과거를 계속 붙잡고 계신 분들에게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는 흘려보내세요 라는 뜻의 카드예요. 그거 이제 붙잡고 있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하니까요. 자, 좀 마무리 힐링 멘트를 좀 드리자면,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택받지 못해서 아픈 게 아닙니다. 너무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고 너무 따뜻했기에 아팠던 거예요. 그 사람의 미성숙함이 여러분의 가치를 깎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충분히 멋지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요. 별별타로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에 있습니다. 오늘도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운, 특별한 재회운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복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부족함이 많은데도 항상 많은 영상 봐주신 우리 별별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 자,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잠시 심호흡하는 동안 제가 카드 뽑아드릴게요. 자, 4번 카드를 뽑으신 우리 별별님들, 첫 번째 카드에 이 완즈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어느 정도 이별에 대해서 많이 극복하신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힘든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고 외롭고 그 사람을 잊지 못해서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들 아니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 좀 뭔가 무례하게 나를 좀 대했고 뭔가 나는 정말 그 사람에게 정말 100% 마음을 다 열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한 15% 열지 않았나? 아니면 나는 그 사람이 100%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돌아온 거는 15%밖에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서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남들한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빌 카드처럼 계속해서 미궁 속으로 빠지는 재회의 흐름이었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막 처음에는 굉장히 그 사람에게 화가 났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무례한 태도, 뭔가 일방적인 이기적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서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그 사람이 나랑 다시 안 만나도 돼. 난 걔가 불행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다가 또 그 사람의 뭔가 그런 따뜻했던 모습 그리고 같이 있었던 행복했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좀 마음이 누그러지고 용서를 해줬다가 갑자기 나 혼자 용서를 해주고 나 혼자 남아있는 이런 뭔가 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우울함이 밀려오고 외로움이 밀려오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뭔가 역체감들이 계속 악순환이 되시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이미 나를 떠났는데 뭔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아서 나 혼자 남아있는 상태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너무 허무해서 그 감정에 머물러 있는 분이 있다라는 카드예요. 상대방은 너무 쉽게 떠나갔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날 그 시간에 멈춰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놓는 순간 정말 끝날까봐 무서워서 지금 여기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그 사람이 돌아올까봐 아니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을까봐.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 자신은 점점 지쳐갔고요. 스스로를 잃어가는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카드에서는 이별의 기다림이 더 고통스럽다는 감정이 읽혀지거든요. 연락 하나 없는 하루하루가 마치 스스로를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느껴지고요. 자, 일단은 상대방이 이별을 선택했던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대방이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이 나이트 오브 컵스 카드는 상대방은 되게 오만하고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카드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애써 부정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방은 되게 핑계대면서 헤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관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떠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우린 잘 맞는 것 같아 너만큼 나도 좋아해라는 말을 했지만 점점 갈등이 생기고 감정이 깊어질수록 도망치고 싶어졌던 사람이고요. 카드에서는 이 사람은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감정을 지키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상대방의 원래 연애 성향을 좀 봐볼게요. 상대방의 연애 성향은 사실 초반에는 상대방이 약간 좀 인기도 많고 뭔가 도화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이성을 굉장히 끌어당기는 그런 매력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둘이 불타올랐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점점 서툴러지고 상대방은 벽을 쳐요. 그래서 뭔가 예전에 만났던 사람과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 보여져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점점 서툴러지고 갈등 상황에서는 회피하는 성향이 강하신 분이고요. 상대방이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을 꾸준히 표현하고 다듬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있었지만 항상 불안한 연애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상대방의 속마음이겠죠. 자, 사실 데스카드가 떠있다는 것은 4번 페벨님들은 사실 지금 그 이기적인 사람과 당장의 재회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단호한 흐름의 카드거든요. 뭔가 상대방 사실 좀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여러분을 그리워할 거라는 카드예요. 특히 밤이나 혼자 있는 시간에 후폭풍이 오고요. 예전 사진을 보거나 일상에서 문득 여러분의 기억이 떠오를 때 그땐 내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너무 미안한데 지금 와서 말해도 될까? 그런 감정을 품고 있지만 그걸 표현할 방법을 몰라서 혼자 사귀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상대방으로부터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을 봐볼게요. 카드의 흐름상 사실 상대방은 제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특히 본인이 엄청나게 외롭거나 날씨가 바뀌는 시기거나 생일이나 기념일 혹은 여러분의 SNS나 지인을 통해 근황을 듣게 되었을 때 연락이 충동적으로 크게 올라올 수 있어요. 다만 그 연락은 명확한 목적보다는 나 아직도 널 생각하고 있어라는 감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요. 자, 근데 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어떨까?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반가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직도 정리되지 않는 감정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먼저 연락한다면 상대방은 겉으론 담담하게 받아들이더라도 속으론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내가 연락해야 했던 건데 지금 무슨 마음으로 연락했을까? 이런 복잡한 감정이 상대방을 감싸게 됩니다. 다만 문제는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바라는 만큼 깊은 대화가 바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분이 마음은 강하지만 두 분의 궁합을 좀 보면 두 분은 사실 표현 방식이 좀 달라졌던 분이에요. 두 분은 사실 언어가 달랐고요. 생각하는 사고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뭐 성향도 달랐고요. MBTI도 달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께서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기 원했고요. 상대방은 마음속에서만 고심하며 표현을 미뤘던 사람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사랑했지만 서로에게 외로움을 주게 되는 관계가 돼버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오신 카드 중에 가장 좋은 카드, 이 꽃길 카드라고 제가 항상 부르거든요. 저는 사실 이 카드 덱 중에 이 카드를 가장 좋아해요. 사실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제외 가능성에서는 카드상의 흐름은 제외 가능성 높음으로 나와요.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더는 억누르지 않고 여러분이 떠났을 때 상실감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재회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재회가 의미 있으려면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재회 후의 관계 흐름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재회 이후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전처럼 갑자기 뜨겁게 불타오르는 흐름보다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흐름으로 전개됩니다. 서로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 누적된 오해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내고 치유하는 시간, 이 과정이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진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의 시간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언제쯤 어떤 마음으로 연락이 오는지 보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1주째 되는 주 아니면 지금 카드를 뽑은 시점으로부터 11개월째 되는 날에 여러분들의 연락운이나 재회운이 좋아질 거예요 라는 카드고요. 특히나 계절이 바뀌는 시기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모습이 느껴졌을 때 상대방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마음은 보고 싶다는 단순한 감정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다시는 절대로 널 놓치고 싶지 않다는 위기감이 섞인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재회를 진짜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너무 많이 상대방에 맞춰줬거든요.
이번에는 받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재회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다시 예전처럼 모든 걸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번에는 여러분의 감정도 표현하고요. 나도 상처받는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이별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을 좀 드리자면 감정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별을 완전히 떨쳐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감정을 억지로 덮는 건 여러분의 내면을 더 아프게 만들 뿐이에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이 그립다. 하지만 나는 나 자신을 더 아끼고 싶다. 이 마음이 이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이별을 초월하게 해줄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상대방이 끝내 하지 못했던 말을 상대방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으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나는 사실 너가 너무너무 그립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미안하단 말도 못했어. 왜냐면 너가 날 너무 걱정할까봐. 그리고 내가 정말 비겁해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 근데 이제 알겠어. 너가 나한테 해준 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살아갈 용기였다는 걸. 나는 사실 너가 너무 잘해줄 때마다 내가 그만큼 너한테도 잘해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 지금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도 보고 싶고 너가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언젠간 다시 꼭 만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더 힘들어요. 앞으로 연애를 위해 조언을 주세요라는 뜻의 카드는 자, 사랑받기 위해서 바꿔야 할 건 모습이 아니라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사랑에서는 또다시 희생하지 않기를,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내 감정을 묻어두지 않기를.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꿔야 할 건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 주는 관계를 내 삶에 들이지 않겠다는 그 기준입니다. 자, 벨벳타로 1대1 개인 타로 상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벳타로는 1대1 개인 리딩 상담을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익명으로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영상에서 말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비밀스러운 얘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한 고민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고 더 솔루션 카드를 뽑아서 해결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잘 아시지만 진심으로 타로 상담을 해드리니 많이들 연락 주시고요. 자, 댓글에 여러분들 번호와 여러분들 사연 남기시면 제가 좋은 재회원 받아가시라고 꼭 하트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흘린 눈물만큼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였고 깊었어요. 세상은 때때로 그 진심을 몰라줘요. 하지만 벨벳타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 내서 리딩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요. 오늘도 복채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재회와 회복 그리고 자존감을 위해서 언제나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원하시는 모든 일들 다 잘 될 거예요. 잘 자요.